첫 번째로는 당연히 월동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블루밍하는 성질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가. 세 번째, 색깔의 톤을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꽃의 모양 정도 되겠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꼿꼿이 서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비간센터 해피트리 이경 소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품종, 이 파란색 화분을 보시자마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썸머러브라는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인데요.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국내에서도 정말로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국에서 월동력이 강한 수국이다 하면은 엔들레스 썸머를 먼저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은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약간 통용돼서 쓰이는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엔들레스 썸머 수국이라고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조금 다릅니다.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리즈들이 점차 발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리지널부터 시작을 해서요. 블룸스타, 그리고 썸머러브, 지금 팝스타, 그리고 2025년 8월에 새로 개봉할 그런 품종까지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뭐가 발전해 왔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월동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블루밍하는 성질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가. 세 번째, 색깔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리즈들을 출시를 할 때는 색깔의 톤을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꽃의 모양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들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더 좋게 개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상 기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저항성이 강한 것들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뭄에 대한 저항성이나 병충에 대한 저항성이나 그리고 내한성, 그리고 여름에서도 잘 버티는 그런 품종들이 계속해서 개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썸머러브 시리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먼저 하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좋은 품종이고요.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에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적어도 썸머 시리즈의 이상 라인업부터 씹으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잘 되는 품종이다. 그리고 색깔 자체도 우리나라의 정서에 굉장히 맞는 품종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썸머러브 같은 경우는 JB가든센터에서 정말로 처음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정말로 유행을 이끈 그런 품종인데요. 자세하게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 구매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썸머러브라는 친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썸머러브 레드와 썸머러브 퍼플 두 가지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같은 품종이고요. pH를 조절해서 산성으로 가면은 퍼플, 그리고 염기성으로 가면은 레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레드에 가까운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플은 조금 더 파란색보다는 퍼플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품종 자체와 지금 옆에 있는 이 품종 엔들레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고 지금 발전해왔나를 정확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군을 갖다 놓은 거고요. 보통의 마크로필라 수국들이 오래된 품종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는 이파리의 크기를 보면은 일단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크고 널찍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지금 작은 수국이기 때문에 좀 작지만 나중에는 한 이 정도까지 크거든요. 그러면은 꽃보다 이파리가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품종일수록 이파리가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량된 걸수록 이파리는 작으면서 꽃이 많이 핍니다. 얘네들은 개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예요. 이파리가 이쪽이 오리지널이고요. 이게 썸머러브입니다. 그래서 이파리는 점점 작게 개량이 되고요. 꽃은 개화량은 이만큼 차이 날 정도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수국이라는 이 품종이 이파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꽃이 중요하기 때문에 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컴팩트하면 컴팩트할수록 꽃이 많이 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바로 이게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가지가 이 정도 나왔다 길게 나오고 이렇게 덩어리가 크게 질수록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엔들레스 썸머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우리나라에선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증식이 돼서 많이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엔들레스 썸머 하면은 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고 글쎄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엔들레스 썸머의 안에서도 품종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이제 받고, 그래서 썸머러브 어떠냐, 세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나와도
가지 자체가 튼튼합니다. 보면은 쓰러지는 게 없잖아요. 옆으로 들어볼까요? 쓰러지는 게 아니라 꼿꼿이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육종이 되고 좀 더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튼튼해야 보통의 이 수국의 이 큰 머리들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금방금방 쑥쑥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분 안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꽃 자체도 크기도 딱 좋을 뿐더러 점점 더 이제 나중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화력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화 기간도 많이 차이 납니다. 옆에 있는 오리지널이랑 사실 같은 날에 같은 규격을 심은 거거든요. 근데 개화량이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화 기간도 얘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피었던 거지만은 그 다음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꽃대를 아직도 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얘기는 당연히 오리지널보다 개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기를 수 있고 이렇게 개화량이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면요. 전년도에 이제 꽃이 지고 나고 이제 데드 헤딩을 해주면요, 가을부터 꽃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겨울에 생존을 해가지고 다음에 쭉 올라와서 꽃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 싹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다음에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서머러브 이상 시리즈부터는요, 그 세력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월동력에 굉장히 강하게 육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미네소타 주거든요. 겨울에 우리나라보다 춥습니다. 마이너스 22도에서 마이너스 25도까지 가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육종된 것이 바로 이 엔들레스 서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월동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은 전년도 가지를 정확히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겨울에 이파리들을 끌어모아서 얘네들을 한번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죽을 가지도 다 살아나기 때문에 개화량에 있어서 훨씬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겨울에 월동 준비를 제대로 해주는 게 다음에 개화량을 2배, 3배 더 크게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튼튼한 가지, 굵은 가지에서 더 좋은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꼭 가지를 보호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엔들레스 서머 시리즈에는 오리지널부터 해서 지금까지 출시된 팝스타까지 단계적으로 있다 설명드렸고, 서머러브 이상 시리즈부터 한국에서 정말로 잘 정착을 해서 충분한 개화량을 즐기실 수 있다 설명드렸고요. 오리지널과 서머러브 어떻게 육종돼서 발전해야 하는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엔들레스 서머 팝스타를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서머러브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을 먼저 아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엔들레스 서머 러브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